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소셜 임팩트 특강에 연사로 참여하게 된 다인테이블의 문도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공익 활동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좋은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실 텐데요. 그래서 현재 다인테이블이라는 보건복지부 예비 사회적 기업이자 대학생 스타트업에서 활동 중인 저의 경험을 살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소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만들어낸 소셜 임팩트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약 1년간 2,579kg에 달하는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방지했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4,003kg 방지, 나무 821그루의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폐기 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었고요. 취약계층 분들께서는 한 분기 동안의 저희의 사업을 통해 1회 평균 10가지의 반찬을 제공받으셨고 약 2,700만 원에 달하는 식비를 지원받아서 질적, 양적으로 모두 식생활을 보장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를 통해 저희가 만들어내는 소셜 임팩트를 다인테이블과 소셜 임팩트에서 각각 나와 다인 임팩트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소셜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싶으신 여러분들께 비즈니스는 단순히 보여주기를 위한 일회적인 공익 활동이 아닌 실제 사람들의 니즈에 맞는 사업 모델을 통해 더 지속적이고 파급력 있는 소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다만 오늘 강의에서 저는 상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나고 성공했다, 이런 성공 스토리를 멋지게 늘어놓는 것에 치중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아직 저희도 갈 길이 멀기도 하고 정말 현실에서 소셜벤처를 운영해 나갈 때 어떤 부분에서 막힐 법한지, 그렇다면 그런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해본 여러 가지 방법과 노하우는 무엇이었는지 더 진솔하고 도움이 될 만한 스토리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제가 몸담고 있는 다인테이블에 대해 소개를 드려야 할 텐데요. 다인테이블이 처음 시작하게 된 문제의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없어서 못 먹는 음식이 어디선가는 너무 쉽게 버려지고 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시나요?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연간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570만 톤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그중 57%가 유통과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음식 중 절반 이상이 사람들이 실제로 구입해서 먹어보기도 전에 그냥 멀쩡한 상태로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멀쩡한 음식이 소비되기도 전에 버려지는 걸까요? 식품업체 역시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여전히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멀리 떨어져 있어야, 그리고 상품 포장이 문제없이 예뻐 보여야 상품의 질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신선하고 좋은 식품을 취급하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보존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족을 방지하려다 보니 활용 가치가 충분한 정상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인쇄 불량인 식품들을 폐기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식품업체도 막대한 폐기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안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는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파악 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식품 및 섭취량은 서울 시민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취약계층 중 영양 섭취 부족자의 비율은 3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빈곤, 영양실조 등이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20, 30년 전의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취약계층의 상당수가 여전히 양적, 질적으로 안정적인 식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나요? 누군가는 없어서 못 먹는 음식이 어디선가에서는 너무 쉽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식품업체에서 폐기 부담까지 감수하며 버려지는 정상적인 식품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연결할 수 있다면 양쪽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쉽게 해결하고 더 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다인테이블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중요하고 좋은 그런 문제의식이긴 한데 도대체 그럼 나는 어떤 사회 문제에 집중하여 아이템이나 활동을 발전시켜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누군가는 없어서 못 먹는 음식이 어디선가 너무 쉽게 버려지고 있다, 이 문제의식을 처음부터 딱 발견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의 문제의식을 다 잘 알고 있어서 처음부터 이를 연결지어야겠다 생각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저희도 원래부터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는 있었지만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정도의 넓고 어쩌면 막연한 문제의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논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만 문제의식을 리서치하는 것의 한계를 느꼈고 여러 식품업체의 멘토링이나 견학 요청을 드리다가 한 대형 프리미엄 식품업체의 물류센터를 직접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류센터에서 4,500만 원 상당의 상품 가치가 있는 식품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도 매달 폐기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음식물 쓰레기 문제라고 하면 다 먹지 못하고 남기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만 생각하게 되고 실은 저희도 그랬었는데 실제로 현장을 확인해 보니 음식물 쓰레기 문제라는 사회문제 분야 안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어 먹기도 전에 버려지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실제로 그 업체 종사자분과 인터뷰도 해보면서 재고부담 문제가 비단 그 업체뿐만 아니라 식품업체라면 어디든 안고 있는 문제임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 충분히 시장의 니즈가 확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 저희가 수없이 많은 그런 식품업체 관계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미팅을 해봤지만 어떤 식품업체든 재고 처리 문제를 일정 부분 안고 있음을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이처럼 소셜 임팩트 활동을 할 때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문제의식을 명확히 포착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공익 활동을 할 때 흔히 빠지기 쉬운 허점이 내가 좋은 일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독 더더욱 모두에게도 좋을 것이고 필요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인지 끈질기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때 인터넷 리서치나 책만 보기보다는 실제로 현장을 최대한 돌아다니며 눈으로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드려야만 현장에서 실제 당사자들이 느끼는 진짜 문제들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포착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인테이블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인테이블은 폐기될 예정이지만 활용 가치가 충분한 여유식품들을 정부와 그리고 취약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유식품은 유통기한 임박, 과다 재고, 인쇄불량 등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원래라면 폐기되었을 여유식품들을 식품업체가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저희 플랫폼에 입점시켜 주시면 취약계층 고객분들께서 할인가에 필요한 식품들을 사갈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과 업체의 재고 처리 및 추가 수익 창출, 더 나아가 전반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방지 및 환경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 플랫폼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바로 온라인몰과 정부기관 협업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예정된 서울시민 참여예산 사업까지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3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각각을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려사항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몰입니다. 저희 온라인몰은 작년 프로토타입을 거쳐 올해 정식으로 첫 오픈을 했고 이번 8월부터 오픈한 거라 이제 3달 정도 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생 온라인몰입니다. 이 온라인몰은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하실 수 있는 오픈된 몰인 일반관과 서류로 인증된 취약계층 회원분들만 일반관보다도 더 할인된 가격을 확인하고 구매하실 수 있는 폐쇄몰인 다인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몰은 우선 온라인이기 때문에 절대 사회적 낙인을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그냥 기부해서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분들도 그분들의 상황, 여건, 취향에 맞게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이 다인테이블에 소비자 주문이 들어오면 그것을 업체 쪽에 전달하여 업체에서 소비자로 직접 배송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3달밖에 되지 않은 것 치고는 꽤 많은 업체들이 저희 회사의 비전과 취지를 잘 봐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계시지만 사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저희가 취약계층 분들의 식생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소셜 미션을 이루려면 충분히 많은 수의 공급처와 상품이 들어와야 하지만 사실 그것이 정말 쉽지만은 않기 때문인데요. 사실 플랫폼은 수요처와 공급처를 연결하는 징검다리로서 공급처가 늘어나면 수요처가 늘어나고 또 수요처가 늘어나면 다시 공급처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그런 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딜레마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요처가 적다 보니 공급처도 잘 들어오지 않고 입점한 상품 업체가 몇 없다 보니 수요처도 더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급처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는 아직 갓 만들어진 신생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식품업체를 컨택하고 이들을 우리 온라인몰에 입점시켜야 할까요? 저희라고 사실 특별한 묘책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 고객센터에 전화를 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 제안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해볼 수 있는 건 무엇이든 일단 해보는 것이죠. 매주 식품업체를 찾아서 저희가 협업하고 싶은 곳을 리스팅하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저희를 설명드리며 입점 제안을 드립니다. 많을 때는 매주에 150곳씩 연락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 90%는 전화를 받지 않으시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 없어요 이러면서 전화를 끊기도 하세요. 가끔 열심히 설명하는데 그중에 전화를 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거절과 실패에 무뎌져야 하더라고요. 열심히 전화를 돌리다 보면 그중 몇몇 업체에서 저희를 좋게 봐주시고 미팅이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공급처들과 협업을 시작하며 신뢰관계를 쌓으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사실 공급처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이 되는 다양한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매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전화를 돌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 관련 멘토링이나 모임에 참석하여 업체로부터 연결받을 때도 있고 푸드 관련 박람회를 방문하면서 업체들의 팸플릿을 돌리고 저희를 홍보하기도 합니다. 수요처인 온라인몰 고객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인테이블이라고 소개드렸을 때 아직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고객들을 모객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도 냉담한 반응이 돌아올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을 찾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 하는 말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우아한 백조 같지만 그 속에서는 힘차게 발길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시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형태는 동주민센터 협업입니다. 사실 온라인몰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약계층 분들에서는 정말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셔서 온라인 매체를 잘 다루지 못하시거나 아예 온라인 기기를 다룰 여건이 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 이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취약계층 분들을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상자분들을 위해 동주민센터 같은 정부기관 차원에서 식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식품 지원 사업 예산이 주민센터마다 다르고 또 한정되어 있다 보니 동행정상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부기관의 식품 지원 사업에서 저희 다인테이블이 동주민센터와 협력하여 반찬조합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인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유통기한 임박, 인쇄불량 등 여유식품은 일반 시중식품보다 훨씬 값이 싸서 식품복지사업의 한정된 예산 안에서도 훨씬 더 다양하고 양질의 반찬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대상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그런 반찬 조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대상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이 다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리기구가 구비되지 않아서 조리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는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서 부드러운 음식만 섭취가 가능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조리기구 구비 상황, 건강 상태, 개인적 선호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반찬을 조합해드리는 그런 맞춤형 반찬조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점들을 동주민센터에 열심히 어필해서 더 많이 확정하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이 다인테이블이 정부기관의 사업 예산과 사업 대상자들의 상황을 보내주면 다인테이블은 맞춤형으로 반찬을 조합하여 식품업체에 주문을 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식품업체에서 정부기관으로 배송을 보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업을 1년 이상 하시면서 대상자분들께서 받아보시는 그런 반찬 덕분에 끼니를 정말 잘 챙겨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반찬을 확인해 주시는 그런 주무관님께서도 너무 반찬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저희가 굉장히 힘을 받고 또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기관 협업의 사업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당장 오늘 주문도 어떤 소비자로부터 몇 건이 들어올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온라인몰과는 정반대로 매주 대상자분들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당연히 주문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특성으로는 이러한 정부기관 협업은 사업의 진행이 반드시 경제적 손익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있는데요. 즉, 온라인몰은 당장 주문 건수가 예측되지는 않아도 우리가 더 싼 가격에 많은 상품을 들여오면 소비자들이 더 많이 주문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더 많은 매출을 올려주면 공급처도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점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업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할지 말지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사업의 성격이 바뀌거나 대상자분들의 상황이 바뀌었거나 혹은 코로나로 인해 사업 확장이 조심스러워졌다거나 담당 주무관님이 교체되는 등 정말 여러 가지 외부 변수가 개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이 매출만으로는 다른 경쟁사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초기 스타트업, 특히 초기 사회적 기업에게는 오히려 굉장한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러나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단계에서 몇백 개 혹은 전국적으로 정부기관과 협력을 늘리고 싶을 때에는 단순히 사업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협력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똑같은 특성이 한계점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 다인테이블 역시 전국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정부기관을 저희 수요처로 영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상자분들 그리고 주무관님들과 지속적인 신뢰관계, 즉 라포를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결국 경제적 이익 측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정부기관 사업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 실무를 담당하시는 사람들과의 신뢰,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지역 협력으로 진행하는 이런 동주민센터에서는 사실 이게 저희가 협력하는 동주민센터가 곧 저희가 사는 그런 동네 동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주무관님들께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피드백을 여쭤보고, 그리고 또 저희가 했던 그런 사업이 사회적으로는 어떤 임팩트를 이끌어냈는지 수치를 꾸준히 트래킹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을 저희 SNS 계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앞으로 할 것으로 예정된 사업인데 바로 시민참여 예산 사업입니다. 온라인몰과 정부기관 협업을 진행하면서 취약계층 분들의 양적으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그런 양적 측면의 식생활 문제도 있지만, 사실 더 두드러지는 것은 질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특히 과일이나 채소는 꼭 필요한 음식군이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제대로 섭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식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연결한다는 저희의 사업 모델을 이 과채 부분에도 적용을 해서 품질에는 문제가 없지만 표준 외형에서 벗어나는 못난이 농산물을 과채 키트로 제작하여 취약계층 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과채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 사업이 심층 수기를 거치고 최종 시민투표에서도 통과를 해서 올해 말부터 구체적인 사업 예산과 내용을 확장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다인테이블 팀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인테이블에서 한 팀원이 일주일을 보낸다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일정표를 만들어 보았는데, 아마 다 쓰지는 못했지만 저렇게 미팅도 하고 동주민센터 방문도 하고 멘토링도 다니고 디자인도 하는 등 정말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인력도 시간도 돈도 모두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다 보니 각자가 핵심 능력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맞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올라운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부딪히면서 해보고 배우자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주 50시간을 넘는 시간을 사업 수행에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확보한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 분배와 관리 방식을 팀 내에서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지치기도 하고 거절과 실패에 부딪히거나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이게 단순히 우리끼리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해나가고 싶고 계속 해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원동력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단순히 매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도 저희가 만들어낸 다양한 그런 사회적 가치와 다인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좋게 봐주시고 다양한 언론으로도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다인 테이블은 지금까지 만들어온 다인 임팩트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부문에서 더 많은 다인 임팩트를 창출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소셜 임팩트 특강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구상하고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앞으로 대학생 여러분들도 정말 가슴 뛰는 일을 하시고 함께 더 많은 소셜 임팩트 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식탁에서만큼은 빈부격차가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저희 다인 테이블의 노력에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